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전역은 오늘 하루 한낮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실외 작업장 등 뙤약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청주 도심 곳곳을 돌며 물을 뿌립니다. 시민들은 양산과 선풍기로 한낮의 더위를 피해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다 오는데 지금 너무 더워갖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집에 있지도 못해요. 나가지 그냥. 너무 더웠어요. 전통시장에서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산물 판매점은 하루 기본 5상자의 얼음을 사용하지만 한여름 신선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상할까 봐 걱정이죠. 이제 얼음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가 싹 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지 뭐. 행정안전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66명으로 열탈진이 47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열사병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3건, 논밭 15건 순으로 많았는데 집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4건이나 됐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7명, 60대 이상이 15명으로 고령층이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아끼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풍기만 틀고 계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럼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은 체온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틀으셔야 된다 해서. 청주와 증평, 충주, 옥천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청주 동부는 폭염경보, 그 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강한 일사등이 겹치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작업은 최소화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준 씨가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와 PC 등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5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 5월 첫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업을 위해 고용했던 직원들의 계약이 해지되는 한편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장학금의 범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최근 일부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교통대에 지원 예정이었던 예산은 500억 원 이상이지만 재원이 끊기며 29명이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취소로 인한 예산 중단 피해는 교직원뿐 아니라 학과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컬 대학 예산이 투입된 학과들의 경우 운영 계획과 홍보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국비 예산을 통해 집행됐던 학생들의 장학금 등도 대학 회계로 이관되면서 그 범위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첨단 관련 학과들에게 지원됐던 미래인재 장학금은 2학기부터 그 대상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신경을 쓰는 문제죠. 여러 가지 글로컬 사업 같은 것들 예상하고 장학금이라든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가운데 교통대의 경우 충북대와의 통합 관련 교내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통대에 이번 달까지 통합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구성원들에게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와 직원들의 반발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라 하였고, 그런데 교통대학은 7월 31일 통합과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통합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한편 9월부터는 수시 모집도 시작되는 가운데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와 통합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입시 요강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같이 살던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엔 음성군에서 말레이시아인들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연립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연립주택입니다. A씨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처가 심했던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1시간쯤 뒤 병원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음성군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고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살인과 강도, 절도 등 강력 범죄를 포함해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들이 유학생 그리고 단기, 장기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을 낮춰야 되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클 거고.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슈인 초대서 오늘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1년간 이끌어갈 김동원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영환 전 지사와 경선을 치러서 72.9%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선거의 결과 저 혼자만의 승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 또 충북도민들이 변화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담아서 실천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요. 어깨가 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 안팎으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현안 위주로 해결을 하고 또 도민의 품속으로 풍덩 빠져들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충북 도당 위원장의 역할을 앞으로 잘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에 취임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국민의힘 충북 선거에서는 연거푸 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비상한 각오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2년 반 전에 바로 청주 흥덕에서 저도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지요. 네. 총선에서 청주의 4개 지역이 다 전패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작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에서 또 패배를 했고요. 또 이방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모두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3연속 패배를 한 것이죠. 이제 남은 1년 9개월 뒤에 벌어질 총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은 4연속 패배는 그 4연속 패배가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더 건강한 정치 환경, 이 나라의 미래를
그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여야의 균형 속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한 발 나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절실합니다. 절실하게 총선 승리를 향해 지금 매진할 그럴 타이밍에 충북 도당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 첫째도 승리, 두 번째도 이기는 정당, 세 번째 승리하는 도당을 매치로 전력을 쏟을 작전입니다. 도민들에게 하나하나 저의 절실함을 앞으로 충분하게 설득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총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청주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굳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뭐 무방하죠. 제가 말씀드린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충북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청주 지역이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선거에서는 3대 요인이 있다고 하죠. 그 하나가 바로 인물, 두 번째가 구도, 세 번째가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라는 3대 요인이 결합을 한 건데요. 앞으로 1년 9개월 뒤에 구도와 바람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당위원장으로서 행동으로 이를 증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문제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좀 굉장히 실추됐습니다. 김진모 서원구 당협위원장도 사퇴를 했는데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북 도당위원장으로서 거듭 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시의원이 밝혀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더 이상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그 사죄 그리고 유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대체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는 재발 방지책입니다. 바로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공천 시스템 지금 이제 착수를 곧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공천 시즌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은 본인이 숨기면은 이건 대책이 없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사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의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범죄자이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람은 사전에 걸러지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당 차원에서 반드시 이 제도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국민의힘에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나간 것은 과거고요. 저는 지금 어제 바로 도당위원장의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의 표상이 될 그럴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쪽으로는 당 내에서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을 다 끌고 나갈 것이고요. 당 밖으로는 당연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이른바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바로 지금 새로운 독재 유형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당 내부에서는 화합, 당 밖으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생각으로의 투쟁, 이런 투트랙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면 충북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원 국민의힘 신임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천구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 지원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군수의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 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오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우수한 공연, 전시, 콘텐츠 교류와 유통,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공유 등입니다. 충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가 충주에 도입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장마철에 운항을 중단했던 친환경 전기도선 정지용호의 운항을 오늘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호는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 악화와 수중 부유물 증가 등 안전상 위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운항은 장계리 관광지에서 오대리 구간을 우선 재개하고 종착지인 연주리는 대청댐 수위가 운항 가능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주영호는 대청호에 띄운 친환경 전기 도선으로 올해 3월부터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총 상금 1억 2천만 원 규모의 2027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청주국제공예 공모전은 지난 1999년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시작된 이후 세계 공예 작가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9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라오스 국적 계절 근로자 46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9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400여 명이 지역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에게 당일 흥덕구청에서 마약 검사와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입국 지원 체제가 가동됩니다. 제30일에 청주시 건축상 대상 작품으로 최근 문을 연 청주시 서원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서원보건소는 건축물과 자연환경의 조화, 차분한 외관, 색채 적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아트센터 올리브, 우수상에는 복대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진천군 이월면의 한 유기용제 재활용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전신에 1,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